열이 왜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의 끝날 때 되면 옷이 다 젖어버려가지고 마지막에 약간 혼수 상태에서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끝까지 정상적인 상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맡은 강의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보상 플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뭐 뉴스킨이라는 뭐 제품이 좋아서 뭐 예를 들면 뭐 회사의 그런 가치가 좋아서 아니면 여러 가지 회사를 선택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저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돈을 버는 방법으로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상 구조라던가 아니면 그 보상 구조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 조금 초점 맞춰서 강의해 드릴 거고 첫 시간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창업스쿨에 대한 안내를 조금 드리면 여러분들이 4일 동안 시간을 지금 내서 창업스쿨에 등록을 하신 거잖아요. 토일 이렇게 4번 나오시는 거고 하루에 3분의 강사한테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오늘 초대하신 분한테 연합 강의장 시간표를 나중에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이 공간이 연합 강의장이라고 보시고요. 뉴스킨은 54개국에 들어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뉴스킨의 교육의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대부분의 리더 환영대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4일 동안 듣는 12명의 강사 스케줄을 맞춰가면서 말하자면 12번 선릉 와서 들으신다고 생각해보면 이 4일의 시간이 얼마나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시간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연합 강의장에서도 강의를 잘 안 하시는 그런 저희로 치면은 최고의 리더 하는데도 많이 와서 강의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4일의 시간 동안 아까 핸드폰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제가 저희 그룹에다가는 핸드폰을 꺼두시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문은 안 잠궈요. 핸드폰을 꺼두시고 그 시간 동안에 뭐 주고받는 카톡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잠깐 정신이 팔려서 되게 들어야 될 중요한 내용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권해드릴 정도로 제가 강하게 추천하는 이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몸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뭐 내일 그리고 다음 주 토일 이렇게 4일 동안은 여러분이 몸으로 낸 시간 동안에 마음도 같이 여기 와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뉴스킨이란 브랜드를 먼저 아셨나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걸 먼저 아셨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여러분들 모두 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어서 연구를 하다가 회사를 비교해보고 뉴스킨 선택하는 사람 흔치 않아요. 뭐 아예 없진 않아요. 더러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뉴스킨이란 브랜드 먼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우연히 어쩌면 이런 일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됐을 거예요. 저도 4년 전까지는 뉴스킨이란 브랜드를 뭔지 몰랐었고요. 제 와이프가 아는 언니한테 제품을 그냥 사서 쓰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 제 와이프한테 권유를 한 거예요. 이거를 돈을 버는 방법으로도 해보지 않겠냐. 그때 제 와이프는 아이를 한 6개월밖에 안 됐을 때였고 회사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 키우면 살 수 있어? 그럼 내가 한 기저귀값 50만 원을 보태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저한테 나 이런 거 해봐도 될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이제 아내가 저한테 부탁한 거였고 저는 그냥 그걸 알아보느라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내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받았으면 제가 뉴스킨이라는 회사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선입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와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부탁을 받고 나서 제가 했던 행동들은 여러분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았어요. 여러분들 아마 지인한테 물어보거나 네이버에 검색하셨죠. 옛날에 다 지인한테 물어봤을 텐데 지금은 네이버 검색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냥 딱 돌아가서 뚜뚜뚝 치면 바로 나오니까 저도 네이버 검색을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근데 했더니 역시나 여러분이 받았던 결과를 같은 결과 받았어요. 엄청난 개수의 안티글이 나왔고 뉴스킨 좋다는 얘기들도 같이 나왔지만 수적으로 봤을 때는 안티글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안티글을 안 읽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읽었어요. 아마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읽었을 수도 있어요. 안티글을 보다가 제가 느꼈던 거는 별로 객관적이지 않다. 일단 욕이 너무 많고 예. 우리가 뭔가를 객관적으로 말하는 사람 욕을 섞어 쓰나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많이 쓰고 이런 사람들의 언어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객관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워낙에. 그래서 거기 나오는 내용도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렇다고 그거에 신뢰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좋다는 얘기 신뢰하는 것도 바보죠. 저는 뉴스킨에서 좋게 나왔던 내용들을 그냥 찾아봤어요. 확인을 한 거죠. 안티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방법도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솔직히 확인할 가치가 있는 것들도 별로 없었어요. 반이 욕인데 뭐 확인할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근데 뉴스킨이 좋다고 얘기했던 것들은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라던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뭐 어떤 자료가 있다더라 아니면은 뉴욕 증시 상장이 돼 있다더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뒤에서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그냥 회사가 잘 된다고 들어갈 수 있는 증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코스닥이니 뭐 어떤데 뭐 상장을 했다 이런 그 기업을 알아주잖아요. 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회사구나. 근데 뉴욕 증시는 거기에다가 기업의 규모나 안정성에다가 투명성까지 갖춰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 삼성은 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는지는 얼마 전에 재판되었기 때문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족벌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영이 투명하지 않은 데서는 아예 상장을 못하는 데가 뉴욕 증시인데 그냥 쳐보면 나와요. 뉴스킨이 거기 상장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그걸 전 확인해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일이 원래 인사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인사팀에서 일하기 전에 제가 보험 만드는 일을 해서 신용등급 이런 건 제가 되게 잘하는 분야예요. 그거는 객관적인 지표고 누가 함부로 뭐 그리거나 할 수 없는 거고 게다가 D&B처럼 그렇게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회사가 D&B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D&B라는 신용평가 회사에서 5A1이라는 신용등급을 뉴스킨에다가 부여한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이 D&B라는 회사가 평가 회사죠. 이 회사가 잡다한 회사면 등급이 무슨 소용이에요? 평가 회사 자체가 좋은 게 중요하죠. 그 회사는 무디스의 모회사예요. 무디스는 국가의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예요. 한국한테 니네 IMF 니네 도저히 워크아웃 안 하고 구조조정 안 하고서 니네 나라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라고 선고를 내렸던 데가 무디스거든요. 국가의 신용을 평가할 만큼의 신뢰도를 가진 회사의 모회사가 D&B라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직접 알아보고 싶었는데 사이트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개인이 조회할 수 있지 않더라고요. 그 신용 등급을.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동기가 자산운용파트라는 곳에 있었고 자산운용 파트가 어떤 데냐면 제가 있었던 회사가 삼성화재라는 회사거든요. 삼성화재라는 회사는 자산이 20조 정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생명이라는 회사는 자산이 100조 정도 돼요. 우리는 뭐 요새 뭐 업도 업 같지 않고 막 이렇지만 조는 대체 얼마에 도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100조의 자산은 고객의 보험료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운영하지 못해요. 보험회사가. 되게 안정성이 있고 수익률이 낮더라도 뭐 쉽게 얘기하면 망하지 않을 때 그런 데 투자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신용등급 이런 거 다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채권 위주로 투자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용 파트에서는 그 신용등급을 간접하기 때문에 권한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제가 확인을 받은 거예요. D&B라는 회사가 무디스의 모회사이면서 세계 최고의 신용평가 회사가 맞고 일단 평가하는 회사가 세계 최고의 회사가 맞고 거기서 5A1이라는 등급을 가지고 있는 게 맞고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세 번째로는 같은 등급인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코카콜라 같은 회사다. 마케팅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아실 거예요. 정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도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인터넷에 있는 기업이니까 그렇지만 코카콜라 우리가 맨날 콜라나 사 먹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모르잖아요. 정말 마케팅적으로는 되게 대단한 회사예요. 경영적으로. 그런 회사랑 같은 등급을 갖고 있다는 건 되게 위대한 일이거든요. P&G라는 회사 여러분 뭐 마트 가면은 세제나 팔고 이러니까 별거 아닌 건데 P&G라는 회사 대단한 회사예요. 마케팅과 경영학 쪽에서는 그 회사의 방법들을 따라가려고 엄청 노력해요. 심지어 도요타라는 회사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자동차 회사.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이에요. 그 회사도 경영이 되게 경영 사례들이 마케팅 경영학 책에 들어갈 정도로 훌륭한 회사인데 심지어 도요타라는 회사는 뉴스킨보다 신용등급이 낮아요. 아시아에 아예 뉴스킨보다 뉴스킨 등급이 아예 아시아에 없어요. 삼성은 말할 것도 없고 삼성은 저 밑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확인하고 나서 와이프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 야 이거 되게 괜찮은 회사니까 나랑 회사 그만두고 같이 하자 이게 아니에요. 와이프한테 50만 원 정도 추가 수익을 벌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봐도 된다. 우리가 걱정할 만한 수준의 회사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같은 그 레벨의 회사인데 그거를 우리가 한 해 만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해보라고 했고 아내가 또 부탁을 한 거예요. 아내 딸에도 50만 원 벌려고 시작한 일이니까 화장품 팔면 되는 건가? 아니면 건강식품 영양제 잘 팔면 되는 건가? 정도의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책을 막 읽으라고 그러고 강의를 들으라고 그러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방문 판매하는 무슨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나 아니면 뭐 설화수나 헤나 같은 화장품 판매하는 분들 책 읽고 강의 많이 들어요? 회사에서 그런 거 막 하라고 권하나요? 안 하죠. 우리 얼마나 권해요? 네, 아주 힘들게 권하죠. 힘들게 많이 권하죠. 그래서 역시 제 와이프도 힘들었어요. 그게. 그래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서 강의를 들어서 요약해주고 책을 읽어서 요약해주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맨날 새벽 1, 2시까지 야근하고 있었고 주말에도
출근을 이틀 중에 하루 정도 거의 필수적으로 하던 때라서 시간이 없으니까 뭐 출근 시간에 전철 타고 가면서 책 읽고 강의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와이프가 부탁했으니까 그냥 했는데 듣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뭔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 때 뭔가 겪었던 어떤 일들 때문에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때 포기하고 내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든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이 생에는 부자 되기 글렀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만족한다는 게 이런 거죠. 그냥 만족한다고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법이 없으면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버는 만큼 쓸 수 있을 만큼만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느 날부터 너무 열심히 듣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강의를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가 온다면 사업을 아마 결정하기 되게 쉬울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나면. 저는 어릴 때 공부를 잘해서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죠. 공부를 잘하면 잘 산다고. 되게 무책임한 말이죠. 사실. 왜 무책임한 말일까요? 그게? 여러분 친구 중에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할 때도 지금 잘 살아요? 중학교 때 잘할 때도 지금 잘 사나요? 제 친구도 공부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아하더라도 아직까지 공부해요. 마흔이 다 됐는데. 결혼도 안 하고 공부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저는 인사팀에 있었잖아요. 인사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 나이에 공부만 하던 애들은 어차피 뽑고 싶지도 않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가 가야 되는 회사에 레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시험 공부해가지고 뭔가 뭐 5급 사무관 아니면 뭐 7급 뭐 이런 거 아니면 자기 레벨에 안 맞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공부 잘했던 게 뭔가 자기 레벨을 규정한다고 잘못 착각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 주변 잘 사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생활 열심히 안 했지만 생활력이 있고 근성이 있고 자기가 살궁리를 자기가 알아서 해가면서 성실한 애들이 잘 살잖아요. 그죠? 실패도 했던 애들. 실패하고 다시 하고 실패하고 다시 하고 그게 결국은 세상을 살아가는 경험이고 그게 돈 버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최소한 공부를 잘하면 돈을 부자가 될 거랑 잘 산다는 걸 배우고 그거대로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공부 막상 잘해봤더니 아닌 걸 안 거죠. 그거를 근데 너무 일찍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알았어요. 대원여고를 딱 갔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모인 학교죠.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다 부자예요. 심지어. 한 반에 55명이면 40명 정도가 강남 출신인 거예요. 고액과에 막 받아가면서 온 거예요. 학교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 집보다 뭐 재산이 1억만 원 이런 게임이 아닌 거예요. 뭐 삼성 전무 뭐 아버지가 회사 대표 심지어 이건희의 막내딸도 저희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빈부의 차이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운데 뭔가 너무 큰 격차를 느끼니까 이건 부모님 세대에 결정되는 건지 내가 내 생에 뭔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저는 공부 잘한다는 건 공부 잘하는 사람의 미래는 뭐예요? 직장인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해서 사업하려고 공부 잘하는 사람 별로 없죠. 공부 잘해서 좋은 스펙으로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제가 그때 알았던 건 회사에서 임원이 되는 거랑 회사원은 되게 다른 얘기예요. 회사에서 임원이 되고 싶으면 회사 대조사원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나 가능했던 일인 거지. 지금은 임원은 외국에서 MBA하고 들어온 애들이 하는 거지. 외국에서 MBA하고 거기서 일하고 들어온 애들이 임원 되는 거지. 제가 대조사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임원 될 것 같아요? 절대 못 돼요. 정말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건 되게 다른 문제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깨달은 건 뭐냐면 사업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전 뉴스킨 선택할 때까지 마찬가지. 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나는 직장을 다니고 뭐 체계 안에 시스템 안에서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나 인식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기는 어렵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그냥 해봐야지 하고 들어간 게 삼성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복지 무슨 업의 본질 이런 거 상관없었어요. 적성 이런 거 무슨 상관이에요? 돈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랬어요. 그래서 대리되고 가장됐을 때 어느 회사가 돈을 제일 많이 주는지 알아보고 그걸 맞춰서 잘 알아보고 들어가서 제가 회사에 그만둔 지 3년 됐는데 그만두기 전에 원천징수를 띄면 제가 여기 명함 보면 대리죠. 대리인데 연봉이 9,300이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별로 없죠. 삼성 다녀도 그렇게 못 받잖아요. 저는 알아보고 갔으니까 그 정도 벌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직장인은 유리지갑이라고 그러죠. 세금을 정말 알뜰하게 떼와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활비가 항상 모자라요. 돈을 꽤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항상 모자라요. 우리 각자의 살림을 되돌아보면
모든 집이 다 100만 원씩 부족하지 않아요? 신기하게. 200만 원 벌어 사는데 100만 원이 부족해.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100만 원이 부족해. 근데 저희 리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한 달에 4천만 원 정도 벌면은 그때 없어진대요. 3천만 원을 벌어도 3,1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월에 4천만 원 정도 벌면은 인생의 틀이 약간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타는 차가 조금 좋아지고, 타는 집이 조금 좋아지고, 누가 선물할 때 조금 더 이 정도의 수준인 거지. 이게 4천만 원 아니고 제가 죄송 2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2천만 원 월에 월수입이 2천만 원 넘어가면 조금 인생이 변화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1,000만 원으로는 안 바뀌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딱 1,000만 원에서 안 바뀌는 삶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연봉 1억이라고 중국집 가가지고 탕수육 2개 시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 살다가 이제 제가 어느 순간에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잘 사니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모임이 있어요. 지금도 10명, 남자 10명 모임이에요. 저희 고등학교에서 사실 한 600명 학생이 되면 한 200명 넘게가 서울대 가거든요. 근데 그 10명이 신기하게 한 명도 서울대가 없어요. 저희는 인간관계라던가 세상을 배우는데 시간 더 많이 썼거든요. 고등학교. 그래도 연고대 가고 잘 갔어요. 근데 어쨌든 신기하게 서울대 한 명도 없는데 그 모임이 10명인데 9명이 한 명이 결혼하면 9명이 축의금 1,000만 원을 모아주는 모임이에요. 세죠. 네. 그런 애들이니 제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비교하는 게 별로 힘들진 않았어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옷이 달라요. 저 헌트, 브랜드 그런 거 있고 얘네들은 보이런다. 저거 그냥 여러분이 아실 만한 브랜드 쓴 거지 그냥 백화점에서 옷 사서 입는 거지 얘들은. 그리고 차가 대학교 갈 때 다르더라고요. 전 대학 수능 보자마자 과외해서 한 달에 200씩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중고차 사가지고 차 타고 다니고 괜찮았어요. 근데 친구는 대학 들어갔다고 그랜저 새로 나온 거. 요새야 그랜저가 그냥 중산층이 타는 차지 옛날에 그랜저 XG거든요 저게. 옛날에 그랜저 XG 나왔을 때는 사장님이 타는 차였거든요. 모양이 어느 순간 바뀌었죠. 중형차처럼 그랜저가. 제네시스 뭐 이런 거 나오면서. 그 전까지 사장님 차였어요. 옛날 각 그랜저 아세요? 모든 면이 사각형인 그랜저 기억나시죠? 그거는 조직폭력배 아니면 사장님 탓이었어요. 그 그랜저를 얘는 학교가 선물로 받는 그것도 2년밖에 안 됐어요. BMW M 시리즈라고 있어요. 남자분들 아는데 M 시리즈를 그냥 안 타요. 뭐 다 빼요. 부품을 다 빼고 되게 튜닝을 해서 도로를 달리면 너무 불편해요. 바닥이 다 느껴져가지고 뭔가 스크린 같은 거 다 뭔가 바꾼 거예요. 엄청 빨라요. 걔가 길을 잘 몰라가지고 항상 먼저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맨날 제일 늦게 오거든요. 고속도로 가면 200km씩 달려버리니까 요새 200km 달리다가 사고 나고 이런 거 있죠. 제 친구들이 차 좋은 애들은 그런 걸 해요. 밤에 이런 거 다르죠. 하지만 저는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중고속도로 제한속도 몇 킬로예요? 110km, 좀 110km 달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차 필요 없어요. 부럽지만 괜찮은 거. 나도 차 있고 걔도 차 있고 나는 람보르기니 타도 110km로 달릴 거니까 상관없어요. 결혼식 우리 다 예식장에서 하죠? 네, 얘는 신라 호텔에서 해요. 네. 제 와이프가 처음에 좋아했어요. 호텔에서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런데 두 번째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다음부터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뭔가 행복하지가 않대요. 그 말이 속상하면서 되게 이해가 가서 그 다음부터는 같이 안 가요. 신혼집도 마찬가지로 저도 집 있고 얘도 집 있어요. 뭐 좋은 집에 자면 덜 피곤한 거 아니잖아요. 그 집에서 잠자고 가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 우리 뉴스케 사업자들이 정말 내가 한 달에 몇 천만 원 벌면 살고 싶은 집 아니에요. 그 당시 13억, 14억인데 얘는 그 신혼집인 거예요. 이런 게 차이가 나요. 근데 그래도 안 부러웠다니까요. 나도 집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6명 중에 한 4명 빼고 다 회사 그만뒀어요. 저도 나갔죠. 뭐 4명 중에 1명은 그 언론사에 있는 데만 안 나왔어요. 뭐 SBS에 있는 애, 뭐 YTN에 있는 애, 뭐 어디 있는 애, 의사 1명은. 나머지는 회사 나온 거예요. 다 연봉이 저만큼 아니고 7, 8천씩 되는 회사 딱 그만두고 MBA 갔다 오거나 어학연수를 심지어 그 와이프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7, 8천씩 연봉을 받다가 회사 그만두고 어학연수 가는 거예요. 뚜렷한 목적도 없이. 왜냐면 부모님이 해줄 수 있으니까. 자기 진로에 대해서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죠. 회사 사원에 다녔으면 됐어. 잘 배웠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그건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거는 부러운 게 가시질 않아요. 왜냐면 얘는 그만두고 나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뭐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게임인 거예요. 내가 떡볶이를 좋아해서 내가 이건희 회장인데 떡볶이 좋아해서 떡볶이 먹으러 가요. 뭐 어때요 떡볶이 먹는 게. 근데 정말 떡볶이밖에 사 먹을 돈이 없어요. 떡볶이 1인분이 비싸서 컵떡볶이밖에 못 사 먹어. 예를 들어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선택이라는 거는 내가 돈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지만 돈 때문에 너무 힘든 것들이 많은데 돈이 그런 거 너무 많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부부끼리 왜 싸워요?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돈이잖아요. 돈 있으면 사실 해결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 저런 거 봤을 때는 안 부럽다가 내 인생의 방향을 생각하니까 너무 어느 순간에 아 저런 건 정말 내가 갖고 싶은 인생인데 생각 들더라고요. 와이프랑 아이인데요. 저는 아이한테 공부시킬 생각 진짜 없어요. 어릴 때 뭐 사칙연산 이런 것만 조금 그거만 좀 강하게 가르쳐놓고 나머지는 본인이 하게 할 건데 공부 잘하는 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모가 어떤 경험을 해주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한 핑계로 얘한테 공부밖에 방법이 없다고 강요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인생을 얘한테 선물해주고 싶고 제가 내 생엔 글렀다고 할지언정 얘한테는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친구들처럼. 그런 방법을 계속 찾다가 와이프가 뉴스킨을 찾아온 거죠. 저한테. 그렇게 시작됐어요. 제 뉴스킨은. 그래서 뉴스킨은 이제 제가 회사 그만두고 3년 정도를 했는데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제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죠.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삼성 다니는 게 더 있어 보이고 삼성 다니는 게 더 안정적이어 보이지만 제 아이를 생각하거나 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덜 있어 보이고 불안정해 보이지만 내가 확신을 갖고서 할 수 있는 일 있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주변에 뭐 옆집 아줌마가 봤을 때 어떤 게 더 좋아 보이고 그 아줌마가 내 인생 책임져 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걱정을 하셨겠죠. 삼성 그만두고 이거 한다 그러면. 어머님은 아직도 걱정을 하세요.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진심인 걸 제가 알으니까 그거 서운해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살게 해주진 않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어머님한테 기대면 그게 나쁜 아들이잖아요. 그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책임져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시는 의견은 감사하지만 마음은 감사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행동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나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뭔가 나쁜 걸 가르치려고 했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전쟁 나고 50년 만에 이렇게 괜찮아진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에. 우리 너무 짧은 시간에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생각하죠. 직장 다니면서 직장 열심히 다니면 집도 사고 가정도 꾸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건 고도의 성장기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부모님 중에 월급 모아서 집 사는 사람 솔직히 아무도 없어요. 집값이 올랐고 땅값이 오른 거예요. 그 부모님 세대에. 마침 그게 맞아 떨어졌으니까 직장만 다녀도 집을 사고 가정을 꾸렸던 거지 우리 세대는 절대 불가능해요. 모으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모았을 때 집 가격이나 땅 값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너무 섰어요. 이미. 자산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아직 그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파악하냐면 이런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나오는 것들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위기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옆집도 준비 안 하고 선배도 안 하고 우리 후배도 안 하고 동료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 안 하니까 덜 불안하긴 하겠죠. 옛날에는 대충 생각해도 요 정도 여기서 복잡한 현금 가치니 아니면 미래 수익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해도 옛날엔 답이 그나마 나오는 시기. 여기에다 뭐까지 더해졌냐면 고도의 경제 성장기. 그죠? 집값이 올랐다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오를까요? 절대로 안 오를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죠. 근데 우리 부모님 그렇게 집을 만들어 가셨던 분들이 아예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다른 거죠. 지금 바뀌었어요. 경제활동 오히려 줄어들었죠. IMF 이후로 정년이라는 단어는 거의 무색해졌고 생명 주기가 훨씬 길어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의학이 발달해버려서 그리고 우리가 좋은 걸 얼마나 많이 먹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설명탕, 곰탕 이런 거 옛날에는 몸보신한다고 먹었어요. 요새 어떻게 먹어요? 그냥 점심으로 먹죠. 네. 그렇게 좋은 거 많이 먹어놨으니 몸뚱이가 점점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명이 길어지는 건 그냥
뭐 트렌드라고 말, 이건 그냥 기술에 그냥 우리에 속해 있는 거보다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자살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수명을 조절할 수 없잖아요. 자살도 쉬운 게 아니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팩트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되는데 다 넉넉히 있으니까 그냥 다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걸로 생각하면 돼요. 아침에 일기예보를 딱 봤는데 비가 온대요. 오늘 비 반드시 온대요. 아나운서 기상청이 원래 안 그러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자신 있게 비가 온다 그랬어. 얼마나 확실하게 얘기를 했으면 막 불안하고 막 이래서 우산을 챙겨가야지 딱 챙겨놨다가 너무 바쁘게 나오는 바람에 우산을 두고 온 거예요. 사무실에 나갔더니 다 두고 온 거예요. 우산. 어때요 마음이? 괜찮죠. 비는 올 건데 다 우산을 안 가져오니까 괜찮은 거예요. 나만 안 가져온 게 아니야. 그때 나만 안 갖고 왔어. 얼마나 불안해요. 하루 종일 지금 비 맞는 것도 아닌데 비가 올까 봐 계속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다 안 갖고 오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있는 거죠. 하지만 비는 오잖아요. 다 맞는 거죠. 비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같이 맞아도 돼 비인지 이걸 판단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네이버만 찾아도 다 나오는 얘기예요. 새로 제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있죠. 처음 오신 분들 오늘 나를 여기로 데려온 사람이 뉴스킨 하는 거 아마 잘 이해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제 주변 제 와이프한테 선물 그 제품을 처음에 줬던 그 언니조차도 원래 의류 쇼핑몰 하던 분이었고 저분이 왜 뉴스킨 하지 이랬거든요. 제가 뉴스킨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저 사람 뉴스킨 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삼성보다 뉴스킨이 겉으로 봐도 좋아 보여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 우리가 언뜻 봐서 모르겠지만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제가 그거 버리고 이걸 하고 여러분의 지인분들도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왜 이걸 하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단지 그거를 저 사람이 홀렸나 보다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간단하고 멍청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기에는 간단하고 멍청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현혹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간단하고 멍청한 게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얘기 들어보셨죠? 많이.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 멍청한 사람은 당해요? 앞에서 그렇게 현혹시키는 전문가가 대해버리면 뭐 카이스트 나온 사람도 보이스피싱에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기준이나 이런 거 잘 알고 있으면 그런 나쁜 그런 현혹이나 이런 것들 피해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판단이라는 거 사실은 충분히 여기 뉴스킨 하면서 충분히 심사숙고 안 하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할 거 다 아는데도 한 거잖아요. 그 정도는 다 감수하고 다 고민하고 한 거예요. 지금부터 그런 고민의 내용들을 제가 같이 공유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게 될 고민들, 제가 했던 고민들.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뭐 나라에 복지가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120살이면 아들, 딸 90살, 손자, 60살, 증손자, 증손자가 30살. 누가 누구를 벌어가지고 뭐 살릴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죠. 나라로 볼까요? 우리 집안으로 오지 말고 얘네가 세금 내서 여기에 다 살아야 돼요.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렇게 좋은 나라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라이기 되는 거 되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나의 노후나 나의 미래를 책임지고 준비하는 게 맞는 거지. 부모님 아니면 내 친구가 나한테 이런 거 왜 하냐 그래서 내가 상처받아서 못한다? 그 친구가 나 그러면 나중에 먹여 살려줄 거예요? 그 친구 책임감 없이 하는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행동을 바꾼 내가 잘못인 거지 그 친구는 몰라서 하는 얘기가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나이를 체크해보세요. 지금 나이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 저 같은 경우는 37살, 만 37살이고 삼성에서 만 55세까지 일할 수 있거든요. 그대로 다녔으면 그럼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 일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저는 120세까지 쓰긴 썼어요. 이게 그냥 보편적인 보급형 남편으로 갑자기 확 늘어나죠. 삼성에서 이때 퇴직하면 보통 한 5억 정도 받아요. 명예퇴직금 합쳐가지고 부장으로 퇴직하면 5억 갖고 60년에 90년 나눠 살면 돼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치킨집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억이면 많이 받는 거죠? 5억도 못 받잖아요. 한 3억 정도 받고 3억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뭐 일반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 퇴직해봤자 뭐 1억 나와요? 퇴직금으로? 그거 나왔다고 쳐봐요. 근데 애들이 중고등학생이죠. 그 나이면. 애들이 대학 등록금도 내야 돼. 시집장가도 보내야 돼. 그걸 가지고는 다 때려 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줄이고 해가지고 만든 돈 갖고 할 수 있는 게 치킨집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번 가족모에서 또 충격적인 얘기 들었잖아요. 심지어 저희 친척분 한 분은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시려고 이미 한 번 하셨대요. 게다가 그 사실을 들어 치킨 요새 얼마 난리래요.
근데 먹고 살 방법을 찾다 보면 하게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거 몰라서가 아니라 진짜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도 이 시기에 보통 내가 노후를 좀 평범하게 산다고 생각할 때 보통 생각하는 금액이 한 달 200만 원이에요. 부부. 노인 부부 2명이 한 달에 좀 평범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200만 원. 60년 동안 200만 원 쓰려면 12억에서 15억 있으면 돼요. 이때까지 12억이나 15억 모아 놓으면 나눠 쓸 수는 있는 거예요. 뭐 일 벌리지 않아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12억, 15억 모으는 거 일단 안 돼도 첫 번째. 이때까지 지금 있는 빚은 다 갚을 수 있어요? 지금도 빚 있으시죠? 네. 오늘도 빚을 내셨죠? 신용카드로 빚 내시지 않았어요? 네. 한 달짜리 빚을 계속 내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신용카드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 그런 것들을 막 하면서 얼마 전에 제 파트너 중에 한 명이 뭐 카드로 리보이빙 같은 거 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제가 회사 다닐 때 리보이빙만 했다가 깜짝 놀란 적 있었거든요. 리보이빙이 뭐냐면 갑자기 금융예금이라 카드를 결제하는데 뭐 10% 20% 몇 프로만 딱 결제하고서 다음 달 결제금을 넘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세네 달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제가 원래 소비가 되게 크거든요. 회사 다닐 때 소비가 너무 커가지고 삼성은 한 1월 2월 달쯤 되면은 성과금이 한 2천만 원씩 나오고 막 그래요. 그게 다 마이너스 통장 다 들어가요. 매달 소비 그 생활비가 오바되니까. 그렇다고 막 되게 명품을 처발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닌데 소비 그냥 사람 만나서 돈 쓰는 거 그냥 막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리보이빙 한 3개월 4개월 지나가면 원래 내가 생각했던 금액은 4-5배 되는 건 금방이거든요.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털라고 한번 계획 잡아가지고 그런 거 지금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벌면서도 그거 빚을 매달 내고 매달 갚고 못 갚으면 또 일부만 갚고 막 이러면서 막 근근히 가고 있는데 여기 12억이 어딨냐고. 뭘 준비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다들 못하니까 그냥 뭐 이게 평범한 거지. 여러분이 평범하다는 말 속에 숨겨있는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평범한 게 어떤 건가? 옆 사람을 똑같은 평범한 건가? 평범하다는 말 자체는 옆 사람 주변이랑 비슷하게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단어 뜻은. 근데 여러분의 평범한 삶이라는 단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내 주변이 60세가 돼가지고 다 폐지를 준다고 가정해볼게요. 같이 폐지 주는 게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평범한 인생이 그건가요?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평범한 건 내 인생을 놓고 평범한 거지. 크게 무슨 일 안 생기 이런 게 평범한 거지. 옆 사람 같이 다 죽어나갈 때 같이 죽어나가는 게 평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준비해놔야 돼요. 평범하게 살고 싶다면. 저는 뉴스키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평범하게 살고 싶으면 뭔가 준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니까.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대요. 긍정적인 미래관을 가진 미래학자예요. 2030년이 놀랍게도 13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13년 전, 지금부터 13년 전이면 2004년이죠. 2004년 되게 오래된 것 같으세요? 2002년 월드컵, 우리 붉은 악마 얼마 안 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정도 시간이 딱 지나면 여기 2명 중에 1명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자리 없어지는데 다른 직장 구하면 될까요? 아예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해고된다는 게 아예 일자리가 없어져요. 아예 돈 벌 국리 자체를 못해요. 손가락을 빠는 거예요. 그냥 생계 자체가 불가능한 게 2명 중에 1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13년밖에 안 남았어요. 새로 생기는 일자리 디자이너랑 프로그래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13년 지나고 나서 일자리 잃었을 때 프로그래머 갑자기 되실 수 있을까요? 못 되겠죠. 그거는 이제 자라나는 꿈나무들. 지금 중학생들 코딩 교육이 필수로 됐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이 필수로 바뀌었어요. 중학생들. 걔네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겠죠. 우린 못해요. 저는 지금 프로그램도 짜고 그러거든요. 저는 회사에서 그런 일을 맡은 게 아닌데 그냥 그런 엑셀 쓰고 막 이러다가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저도 이때 가서 못해요. 얘네하고는 경쟁이 안 되니까. 우리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생기는 건. 얘네들이 여기서 없어지는 20개, 아니 20억 개의 일자리. 그거 20억 개의 가족의 생계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되게 위험한 거죠. 저 13년, 2029년까지 괜찮다, 2003년은 딱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슬슬 없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지금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죠. 에이, 지금 망해버려라. 이런 게 아니라 20억 개의 일자리. 그거 20억 개의 가족의 생계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되게 위험한 거죠. 저 13년, 2029년까지 괜찮다, 2003년은 딱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슬슬 없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지금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죠. 에이, 망해버려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일자리 잃고 난 다음에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안이고 좋은 방법이고 찾을 여유가 없어요. 지금 괜찮을 때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괜찮잖아요. 5,000원짜리 커피 드셨죠? 네. 술 마시면 뭐 남자분들 둘이서 술 마시면 뭐 1차에 5만원, 2차에 3만원 이렇게 드시죠? 하루 술값 10만원씩 쓰잖아요. 지금 괜찮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거를 일자리 없어진 다음에 내가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는 전쟁이에요. 그때는 네트워크 마케팅 그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그때는 네트워크 마케팅 자산을 쌓고 뭐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괜찮을 때 준비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해요. 저희는. 근데 조건이 있죠. 돈이 안 들어가야 돼요. 제일 큰 조건. 돈이 안 들어가야 돼요. 대안을 준비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는 대안을 준비하세요. 그게 제일 큰 조건이고 거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 2,600개, 전 세계 6만 개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돈을 안 받는 회사가 손에 꼽아요. 왜냐면 돈을 받아야지 회사가 굴러가니까. 왜냐면 제대로 된 제품과 제대로 된 유통이 없으면 회사 자체를 굴러가게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는 게. 되게 한정된 소수의 회사들만 가능한 게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 거예요. 그걸 얼마나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인지 그동안 얼마나 체계적으로 해왔는지가 중요한 거지 뭐 어저께 생긴 회사 뭐 3년 전에 생긴 회사 그런 회사 몇 년 갈 줄 알고 거기다가 함부로 인생을 맡기세요. 거기 집중 팔고 돈 달라 그래요. 200만원, 500만원, 600만원 그 돈 모아서 나눠 가지는 게임인데 그 설명도 자세히 드릴 거예요. 제가 보험 만드는 일을 엑셀로 했어요. 프로그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엑셀로 만드는데 맨날 하는 계산이 지금 100만원 나중에 얼마의 가치를 가질까 지금 얼마씩 모아야지 1억이 될까 이런 계산을 맨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30년 40년 후에 연금을 받을 건데 그때 받는 100만원이 얼마짜리일까? 통장에는 100만원이라고 찍힐 텐데 그게 그때 얼마의 가치를 가질까? 여러분 10만원보다 그때 100만원 지금 10만원 그때 100만원 지금 30만원 그때 100만원 어떤 게 클 거라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주지 못해요. 연금은. 국민연금을 혹시 기대하고 계시다면 지금도 한 3, 40만원 정도밖에 못 받거든요. 지금 우리가 낸 거 갖고 받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기사에 나와요. 2060년에 보가야 된다고. 여러분 2060년에 몇 살이세요? 나이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때쯤 되면 70세부터 받을 거거든요. 내가 2060년에 73세다. 그럼 나는 70, 71, 72, 73 4년 받는 거예요. 평생 내고 4년 받는 거예요. 60년에 보가야 된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기사가 하나 또 나왔어요. 5년 당겨진다고. 2055년에 보가야 된대요. 그럼 이분은 못 받아요. 평생 내고 못 받아요. 그냥 세금이에요, 이건. 지금 이미 노령화가 진행된 이분들 다 돌아가시게 할 수 없는데 나라는 줘야 돼요. 이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놨거든요. 아까 제가 표 보여드렸죠? 80세에 돌아가실 줄 알고 사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90세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100세, 저분들도 100세 넘게 사세요. 그분들 나라가 부양해야 될 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돈 그거 남아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때 가서 3, 40만 원 받으면 국민연금 받고 지금 주변을 보세요. 국민연금만 받고 사는 분들의 생활이 어떤지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범한 인생이었는지 그럼 보세요. 저는 안 믿어요. 연금을 전 만들었어요. 제 연금 개발자였어요. 회사 다닐 때 부장님들 애들 중고등학생 때 회사 나가요. 할 수 있는 거 없죠. 회사에 오래 있었고 회사 일을 열심히 했을수록 할 게 없어요. 삼성은 인사팀도 직원이 한 200명, 300명 돼요. 보통 회사가 2, 30명인 회사, 전 직원이 2, 30명인 회사도 있죠. 제가 있었던 회사는 인사팀만 200명, 300명이 돼요. 저는 승진 발령, 부사장 인사, 희망퇴직 이런 것만 했어요. 교육 누가 따로 하고, 평가 따로 하고, 뭐 채용 따로 하고 다 따로 해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하고 나온 사람이 퇴직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분도 할 수 있는 건 치킨집밖에 없어요. 5억 받은 거 가지고 2, 3억 남겨놓고 1, 2억 가지고 치킨집 냈다 망하고 2, 3억 가지고 또 어떻게 사나 뭐 어떻게 데려나 이러는 거죠. 치킨집 10개 생기면 그 중에 2, 3개 빼고 다 망하잖아요. 요새. 뭐 누구 가릴 게 없이 그냥 경제 구조상으로 건물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 하는 분들이 근데 왜 대안 뭐 그때 뭐 여태까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왜 다단계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커피숍 차려서 우아하게 앉아있는 게 좋아 보여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게 좋아 보여요? 커피숍 사장하는 게 좋아 보이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돈이 될지 안 될지 막 그렇게 망한다고 하는데도. 내가 하다못해 무슨 뭐 식당을 해도 식당 사장으로 있는 게 더 나아 보이니까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선택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이 네 가지예요. 월급 받으면 직장인, 내가 가게 갖고 병원 갖고 내가 문 여는 날 돈 벌면 자영업자, 내가 뭔가 사업체를 돌리고 있으면 사업가, 투자 수입으로 살고 있으면 투자가인 거예요. 여기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가 아니고 돈 버는 방법으로 나눈 거예요. 이 네 가지 안에 다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제일 많이 있죠. 직장인. 월급 받은, 뭐 알바든 뭐든 월급 받은 다 직장인. 이쪽은 내가 식당 사장이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뭐 김밥집을 했거나 치킨집을 했거나 가게 문 연 날 돈 벌고 가게 문 닫으면 못 버는 그런 데가 다 이거야. 의사인데 내가 진료를 내가 직접 해가지고 진료를 한 날은 돈 벌고 진료 안 하는 날 못 벌면 자영업자. 근데 의사 중에도 사업가가 있겠죠. 내가 병원 장이어서 월급 주는 의사들을 막 불려요. 걔네들이 진료 볼 수 있게. 그럼 내가 뭐 여행 가거나 이래도 돈이 나오죠. 그거 갖고 있으면 사업가. 투자가는 나 주식 5천만 원 있는데 그건 투자가 아니죠. 투자만으로 생계가 운영될 정도의 볼륨을 가지면 투자가라고 하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많이 있어요? 예, 이런 분하고 밥 먹어본 적 평생 한 번도 없죠. 없잖아요. 이런 분하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있나 생각할 때 내가 밥 먹어본 사람 중에 있나 생각하면 제일 간단해요. 거의 한 명도 없어요. 다 이쪽에서 일해요. 전 세계 사람들 한 95% 이상이 이쪽에서 일하거든요. 이쪽에 5%도 안 되는, 실제로 2, 3%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사업가나 투자가를 해요. 그런 사업가들 우리 대충 이름을 알죠. 이건희, 스티브 잡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가인 거예요. 내가 공장을 크게 해요. 근데 공장 영업을 내가 해서 외국인들 막 써가지고 제 친구가 도금공장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영업을 자기가 다녀가지고 물건을 떼어오면 공장에서 외국인들이 막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자영업자예요? 사업가예요? 자영업자죠. 얘가 영업 안 뛰면 돈 못 벌어요. 얘가 아파서 출근 못하고 물건 안 떼어오면 공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언제 물건 들어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돌아가요. 월급은 계속 줘야 돼. 되게 불리한 자영업자죠. 그거 오히려. 그런 것들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구별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 화장품 파는 거야? 아니면 뭐 약 파는 거가? 약장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이쪽에 넘어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건 정상적인 회사의 경우에만 그게 작동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짝퉁들이 너무 많죠. 왼쪽은 내가 시간하고 돈을 들인 만큼, 시간을 들인 만큼은 돈이 나오죠. 내 체력이 들어간 만큼만. 이쪽은 내가 거기 있나 없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건물을 한 채 갖고 있는 거랑 10채 갖고 있는 거랑 돈이 어디가 더 많이 나올까요? 10채 갖고 있는 사람 많이 나오겠죠. 튼튼한 건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막 쓰러지려는 건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누가 돈을 오래 벌까요? 튼튼한 건물 갖고 있는 사람 오래 벌겠죠. 오래도록 사랑받는 노래를 가진 그런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오래 받을 거고, 그냥 반짝 인기 있는 노래를 만든 사람은 그냥 그때 반짝 돈 벌고 말겠죠. 내가 가진 자산의 형태가 중요한 거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돈을 벌어봤자예요. 돈을 벌어봤자 한계가 있어요. 제 주변에 연봉 높아봤자 2억이에요. 진짜로 막 외국 컨설팅 회사 가고 막 해외 MBA 갔다 온 애들이 연봉 진짜 많이 오는데 2억이에요. 얘네들 수명이 짧아요. 근데 40대 넘어가면은 더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젊은 애 똑똑한 애들이 막 나오는데 얘네를 왜 2, 3억씩 주고 쓰겠어요. 이쪽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 사람의 행색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본인이 가진 능력이 어떻지 않더라도, 얘가 가지고 있는 자산만 훌륭하다면 얼마든지 큰 돈이 오랫동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분들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심지어 애들도 알아요. 요새 초등학생들 하는 농담 중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대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충격 받았어요. 애들이 조물주란 말을 어떻게 해야지? 첫 번째 그게 놀랐어요. 건물주란 말 아는 것도 신기한데 조물주란 말도 아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자산이라는 거 알까요? 자산이라는 거 모르죠. 근데 건물주가 좋다는 건 알아요. 우리도 다 알죠? 자산 좋은 거 몰라서 안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건 아는데 만들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왜 방법이 없냐면 자산은 보통 돈으로 만들거든요. 아니면
이건희 회장은 본인이 자산을 만들었어요?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죠. 솔직히. 이병철 회장이 물려줬죠. 정주영 회장이 자산을 만들어서 현대 자식들한테 나눠줬죠.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은 자산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병철 회장, 아니면 정주영 회장,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처럼 자산을 만들 수 있어요? 돈이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없죠. 근데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가치 느끼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오고 잘하던 사업체를 그만두고 오고 뭐 애기 엄마가 갑자기 여기 와서 본인의 막 그런 꿈이라는 거 막 찾아요. 그냥 화장품 파는 일인 줄 알고 가볍게 들어왔다가 교육을 받고 트레이닝이 돼가지고 사업가로 변모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근데 여기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상적인 회사냐 아니냐가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아닌지가 되게 좌우하게 돼요. 우리는 어떤 시기엔가는 정년이나 은퇴를 맞아요. 다치면 교통사고 크게 나면 이게 갑자기 쑥 땡겨오죠.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보험금 얼마 나오겠죠. 상해사망 1억, 교통상해사망 합쳐서 뭐 2억? 거기다 뭐 치료비 한 달에 몇백만 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내 생계는 거기서 딱 끝나죠. 다 나와도 다시 재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이게 확 땡겨서 오는데 우리는 그럴 때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막연하게 건물이죠. 우리는. 막연하게 건물을 갖고 싶지만 만들 방법은 없죠. 근데 뉴스킨은 신기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래요. 이걸 우리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건물, 이런 거, 책, 음악 이런 거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드는데 평범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자산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그래서 우리 이거 사업자를 이그제큐티브라고 그러거든요. 뭐 다른 말로 하면 프랜차이즈. 그래서 내가 분양하는 건데 내가 만든 프랜차이즈는 자산을 만들고 싶어. 자산을 만들어야 내가 뭔가 대안을 만들 수 있고 부자가 되거나 돈을 오래 벌고 길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산을 만들고 싶은데 이걸 못 만드니까 우리는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은 자산이에요. 이거는 늘어나지 않죠. 건물 늘어나지 않죠? 책 늘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그제큐티브, 우리 프랜차이즈는 나도 늘리러 들어왔지만 이 사람도 늘리러 들어왔기 때문에 이 뒤에 100명이 쓸지 1000명이 쓸지 알 수가 없어요. 늘어나요. 자생적으로.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기도 하죠. 돈 얼마나 버는지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한우 농가에서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우리 집 앞까지 28단계 유통단계 거쳐서 오는지 몰랐어요. 정보가 발달되지 않으니까. 모를 땐 그냥 먹었는데 알고 나니까 열받는 거죠. 내가 28집이나 먹여 살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그냥 한 집만 홈플러스만 먹여 살려야지 하고서 사서 먹는 거죠. 이것도 아깝고 이것도 아깝고 하다가 결국에는 직거래까지 오는 거예요. 뉴스킨은 직거래예요. 사업자가 있잖아요. 저희는 유통에 관여하지 않아요. 유통이라는 건 뭐예요? 싸게 물건을 떼와서 마진을 붙인 다음에 판매하는 걸 유통이라고 하죠. 예. 근데 뉴스킨 사업자 싸게 물건을 뛸 수 있나요? 없죠. 소비자 사는 거랑 우리가 사는 건 똑같죠. 나도 소비자도 또 똑같이 회사에서 사잖아요. 제품을. 직거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통 마진을 받는 게 아니라 광고 마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판매를 통해서 얻는 그 수익은 광고하는, 우리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광고하는 거에 대가를 받는 거지 유통 단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통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 유통이나 광고 비용이 엄청난 비용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이 치열하니까 여기서 자꾸, 여기는 정말 전쟁터거든요. 이 광고 서로 하는데 마케팅 전쟁하는 곳에서는 비용을 늘리면 늘렸지 줄일 수가 없어요. 요거 자꾸 줄이는 거예요. 여기 이거 줄이고 이거 줄이죠. 회사도 돈 안 되고 제품 원가도 점점 떨어지고. 그러니까 막 3%짜리, 심지어 뭐 에스티로더의 갈색병 있죠? 여자분들 다 아는 에센스? 그거 우리나라 통관할 때 이거 얼마? 7,500원이라고 그랬나? 9,000원이야? 6,000원이야?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수입해서 들어올 때 관세 때리는 가격이 6,000원인 거예요. 그 17만 원에 팔아요. 백화점에서. 근데 그게 원가로 들어와요. 우리나라 들어올 때. 제조국에서 마진 남기고 남긴 다음에 들어온 게 6,000원인 거잖아요.
그 원가가 750원인가 밖에 안 돼요. 우리 3만원짜리 수분크림인데 그 원가 얼마인지 아세요? 33,000원짜리 수분크림 6,600원이에요. 원가가. 우리 수분크림하고 에스티로더 갈색병하고 어떤 게 더 좋은 화장품이에요? 원가 보면 알죠. 발라봐야 하는 거 아니죠? 원가 보면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초만 발랐는데도 틀린 거예요. 들어간 재료가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 다 붙인 거에 사업자 마진을 또 붙인 게 아니라 이거 다 걷어내고 필요 없는 거 걷어내버리고 더 적은 돈을 써서 마케팅을 하니까 제품의 가격이 좋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제품 원가 높이고 회사도 수익 올리고 돈은 누가 버냐면 대기업 말고 우리 같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버는 거죠. 대신 여기 소유권이라는 게 인정이 돼요. 되게 중요한 거죠. 보험회사에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보험회사에서 제가 보험 만드는 사람인데 보험 설계사분이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린가 해가지고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본인 계약자가 자녀한테 넘어간대요. 계약 관리자가. 원래 공식 용어는 계약 관리자예요. 여러분 종신보험 가입하신 분 있죠? 네. 뜻이 뭐예요? 내 몸이 끝날 때까지 가입하는 거. 종신보험을 내가 한번 들면 그 사람은 다른 의미로 뭐냐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더 이상 나의 마케팅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신보험 2개 드는 분 있어요? 자석료 2개 사는 거랑 뭐가 틀려요? 그죠? 한 장 깔고 잡았더니 좋아서 2장 깔고 잡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종신보험 내가 계약관리자를 넘어간다는 거는 그냥 우리로 따지면 뭐냐면 내가 노트에 명단 써서 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 자산, 내 유산이다. 노트 한 권의 명단. 여기 뭐를 해놓으셨어요? 아니 이제부터 네가 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게 거기서 말하는 상속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상속 그거 아니에요. 커미션 다 들어가요. 우리 자녀한테. 우리 회원가입하면 K학원이라는 거 봤거든요. 거기에 제 이름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제 아이한테 상속해주면 제 이름이 빠지고 아이 이름이 들어가면서 그 아이가 내 조직의 리더가 되고 내 조직의 커미션을 받아가요. 그게 상속이에요. 무슨 어디다 상속이란 말을 갖다 써요. 그냥 노트 한 권 주는 거랑 아무 다를 게 없는데 자동차 보험은 네가 팔아라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것들을 다른 상속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던 마케팅 광고에 대해서 우리 소유권을 인정해줘요. 왜냐면 우리 계층, 하이어라키. 우리 소비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소비자 망을 만든 걸 내 소유를 인정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소유권을 가지고 상속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돈 버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회사 부상도 좀 많이 듣거든요. 근데 1시간 반에 들어도 대체 얘네가 돈을 어떻게 준다는 건지 모르겠는 회사가 있어요. 그만큼 복잡해요. 뭐 양쪽 라인이 2개가 있는데 뭐 이쪽 라인 대시도 소시적으로 해서 뭐 몇 대면서 기율을 맞춘 다음에 몇 프로를 해가지고 요런 조건이 되면은 이걸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간단해요. 6단계 5% 끝. 그죠? 카페베네는 1단계 3%예요. 내가 강남에서 카페베네는 잘 됐어요. 내가 친구한테도 잠시 전에다 내. 그래서 친구가 냈어요. 얘는 어디다 로얄티를 내요? 본사든지 나한테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열었는데. 우리는 나 때문에 프랜차이즈 분양이 되면 나한테도 로얄티가 와요. 그게 6단계까지 5% 가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드는 프랜차이즈 여기까지죠? 근데 여기는 누가 만들어요? 이 사람이 만들죠. 여기는 이 사람이 만들고 여기는 이 사람이 만드는데 거기 전체 6단계에 대한 모든 매출의 5%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판매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광고비로 9에서 20% 받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 버는 큰 2가지 방식이에요. 프랜차이즈 로얄티, 내가 판매했을 때 마진. 팔아서 받는 방법, 조직을 들여서 받는 방법. 2가지가 있죠. 근데 나 다단계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6단계는 적은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죠. 안 한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그런 거. 근데 그럴 때 이제 얘기해줘요. 어떤 회사가 무한대로 뭐 나눠준대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물이 10,000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서 어떻게 무한대로 나눠줘요? 물값이 10,0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은 거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혹하는 전문가가 있을 뿐이라고. 불법 다단계에서 자석료 회사 가면은 제 강의랑 많이 다를까요? 여러분 굳이 가서 확인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가서 들어보시면 70분 강의하면 제가 장담한 67분 똑같아요. 3분 정도는 다르겠죠. 우리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걔는 얼버무리겠죠.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 얘기하고 뭐 4차 산업혁명이랑 뭐 100세 시대 얘기하겠죠. 걔네 똑같이 얘기해요. 대신에 200만 원만 쓰면 된다고. 아니 500만 원이면 된다고. 대출 받으세요. 금방 갚으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거기 믿지 말고 저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저를 믿지 말고 강사를 믿지 말고 제가 말하는 거 그냥 확인해 보세요. 진짜 맞는지. 제가 말하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면 볼 수 있고 미국증시 가서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어떤 회사가 무한되면 늦게 할수록 조금 보여죠? 그 사람도 얘기하죠. 빨리 할수록 많이 번다고. 먼저 한 사람이 많이 번다고 얘기하죠. 말 그냥 앞뒤로 바꾸면 똑같아요. 늦게 한 사람은 조금 버는 거예요. 많이 늦게 한 사람은 아예 못 벌죠. 못 버니까 안 해요. 여기 안 해. 다 안 하는데 2, 3년, 길어야 5년이면 회사 하나가 망해요. 그동안 여기는 엄청 돈 벌었죠. 여기 싹 손해봤겠죠? 뭐 경찰에 신고하고 막 이러겠죠? 전형적인 그냥 불법 다단계 회사예요. 무한대 방식을 취하는데 무한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구조예요. 뉴스킨은 어떠냐면 6단계까지만 내가 만든 조직에 대해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시작했어도 내가 사업을 소개한 누군가가 나보다 조직을 많이 만들면 이 사람이 많이 버는 거예요. 단지 누가 먼저 한 사람이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조직을 많이 만든 사람이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스폰서보다 많이 벌어요. 그리고 뉴스킨에서 3, 4명 중에 한 명은 자꾸 스폰서보다 돈을 많이 벌어요.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내가 이 옆 사람이 이거 들으면서 같이 왔는데 첫 번째 내가 얘 미친가? 그런 생각이 들죠. 두 번째 얘가 나보다 항상 돈을 많이 벌겠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둘 다. 상하관계도 아니고요. 늦게 시작했다고 적게 버는 구조의 회사가 애초에 아니에요. 사업 한 6개월만 하면 그건 이미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게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숫자 노름으로 끝나버려요. 어떤 조건이냐면 제품이 유통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 제품이 유통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제품이 똑같다고만 해볼게요. 만약에 김태희가 광고하는 거랑 뉴스킨에서 파는 제품 똑같을 때 사람들은 어떤 거 살까요? 김태희. 똑같다면 김태희가 광고하는 거 사겠죠. 뭐 인지도도 있고 낯이 익으니까 익숙하니까. 근데 우리 거를 사게 만들려면 우리 게 월등히 좋아야겠죠. 근데 좋다는 게 그냥 향이 너무 좋아 아니면 뭐 바르는 느낌이 너무 좋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뭐 계란 끝나니까 무슨 소세지 나오고 뭐 가습기 살균제부터 치약부터 해서 계속 뻥뻥 터지죠. 뭐 믿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와중에 여러분 뭘 믿고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쓰는 샴푸 안 좋다고 TV에 한두 번 나왔어요? 스펀지 이런 거 막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샴푸의 비밀, 뭐 화장품의 뭐 어쩌고 뭐 이러면서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다 봤죠? 근데 왜 아직도 그거 쓰세요? 이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을 것 같지 않냐? 그죠? 사실 그거잖아요. 다른 게 있겠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다 그런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다른 게 있다면요. 유해 성분 안 들어간 게 있다면 내가 몰랐을 때 쓰는데 그냥 다 이렇구나. 해로운 거 아는데 그냥 다 해롭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뭔가를 보여줬어요. 막 판 게 아니라 보여준 거예요. 우리 이런 제품을 이런 성분을 만들어서 실험을 이렇게 딱 해서 보여주니까 우리 건 이래. 우리 건 유해 성분이 안 들어가 있어. 너 네 아이한테 그냥 마트에서 파는 이런 거 그대로 발라줄래? 아니면은 유해 성분 없는 이런 거 발라줄래? 이해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여자분들 화장품을 얼마나 자주 바꿔요? 화장품 모델만 바꿔도 바꿔주잖아요. 원래. 뉴스킨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해외여행 갔는데 뉴스킨 샴푸를 안 가져가면 가서 머리를 물로 감거나 안 감아요. 물로 감죠? 안 감지 않고. 안 감아요? 여자분들 하도 머리를 안 감아서 제가. 근데 그런 것들이 알고 나면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쓸 때도 나도 문제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제품을 소개했을 때 이 사람이 이게 그냥 어디 보면 조금 좋은 거구나가 아니라 이건 안전한 거, 이건 안 안전한 거라고 딱 이해가 됐을 때 안전한 거 계속 쓰잖아요. 그러니까 재구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적이 되죠. 아까 얘기한 대로 패키지 바꿨다고 바꾸는 거 아니고 모델 바꿨다고 바꾸는 거 아니고 이건 안전한 거니까 다른 안전한 거 똑같이 안전한 거 찾아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저희 것만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안전한 게 거의 없다는 거죠. 뉴스킨처럼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건 넣지 않는다는 그 슬로건을 걸고선 미국에서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 30년 동안 성공 갖고 한 번도 소송이 안 걸린 그런 회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큰 회사들조차도.
이 재구매가 누적이 됐을 때 내가 한 달에 한 명씩 소비자 만들지언정 1년이 지나면 나한테 12명의 소비자가 쌓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구매를 하는 사람들. 이게 있어야지 새로 오는 사람한테 500만 내놓으세요, 1000만 원만 내놓으세요 이 말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다들 그 돈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돈 받고 나서 용도가 끝났죠. 그 뒤에 다른 사람 몰고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라인은 계속 피해자가 생기는 거고, 그나마 못 데려오는 사람은 여기서 그나마 피해가 끝난 거죠. 거기서 돈 버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가 꼭대기만 돈 벌고 있는 거죠. 유통이 돌아가면 돈을 가져오라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손해나 피해라는 게 발생하지 않아요. 돈을 낸 게 없는데 무슨 피해가 발생해요. 뉴스킨을 쉽게 하려면 이거예요. 프랜차이즈 분양 사업. 내가 예를 들어 카페베네를 내가 뭐 10억 주고 차렸어요. 그럼 나는 지점이 되는 거지 본사가 되진 않죠. 근데 뉴스킨은 내가 지점이 되는 동시에 본사가 같이 돼요. 지점이면서 본사예요. 근데 그거를 돈을 내지 않고 해요.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는 분양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히고 강의를 들으라 그러고 이 안에서 교육도 받고 이러는 거예요. 낯설 수는 있겠지만 돈 없이, 돈을 들이지 않고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트레이닝이 중요해요. 매출에 대한 로열티 받는 거죠. 근데 그 조직이 어떤 거냐면 나도 프랜차이즈 분양을 하러 들어왔는데 이 사람도 프랜차이즈 분양을 하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조직 안에서 자생적으로 커져요. 어떤 순간엔 내 손을 떠나버려서 커지죠. 그러니까 한 달에 1억 버는 분, 한 달에 8억 버는 분, 뉴스킨으로 240억 번 분, 이런 분들이 우리 앞에서 걸어다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전설 속에 있는 사람인 건지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시스템에 나오면 그 안에서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건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뭐 서울에서 사업하는데 저기 대구 어디 사는 어떤 분이 뭐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었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통계 자료가 중요하고 우리가 주변에서 같이 사업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 뭐 피라미드 이런 걸 하도 사고가 많으니까 법에서 정했어요.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회사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어떤 기본 정보들을 공시해라.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매출 올리고요. 뭐 반품 요청하면 반품 다 해주는지, 반품 안 해주면 그게 잘못된 회사잖아요. 그런 거 다 확인하고 회사마다 직급 구조가 다르니까 퍼센티지로 해가지고 상위 몇 프로는 얼마 보고 몇 프로는 얼마 보고 커미션을 어떻게 나눠주고 있는지 그걸 다 올리게 돼 있어요. A4지 2장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보가.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2,600개 회사 중에서 거기 정보를 올린 게 128개 회사밖에 안 돼요. 2,500개 그냥 사기 회사예요. 알아볼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 회사 권유받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갔더니 이러니 저러니 뭐 핑계가 많은데 일단 없어. 사기 회사예요. 거기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128개는 멀쩡한 회사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대놓고 돈 못 받으니까 제품을 박스로 사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장기술들이 막 들어가죠. 뭐 사업 강의 가면 200만 원도 없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118개 안에도. 그러니까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 괜찮은 건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연도 결산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한 달에 4,000만 원씩 벌고 있어요, 이제 사업자들은. 평균이에요, 이거는. 여기는 제가 50단위, 100단위로 끊어가지고 공식적인 자료보다 숫자가 작을 텐데 여기는 숫자가 더 클 텐데 여기는 공식적인 자료보다 숫자가 오히려 적어요. 제가 최근에 본 것도 이게 1,200, 이게 4,800으로 올랐어요. 그냥 연도 결산해가지고 한국 사업자만 평균 낸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법이니까. 외국은 상관없거든요. 보세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이 사람들 돈 버는 구조를 보자는 거죠.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트레이닝으로 프랜차이즈를 분양해가지고 돈을 버는 건지. 이쪽으로 버는 돈이 대부분인 거죠. 이게 다른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다 똑같을까요? 안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뉴스킨만 이래요. 제가 이름 알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내가 판매하는 양도 늘어나요. 유통하는 양이 늘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돈을 많이 벌려면 내가 좀 잘 팔아야 돼요. 근데 내가 내 뜻같이 잘 팔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재기가 일어나겠죠. 근데 뉴스킨은 직급을 유지하거나 직급을 올려 나가고 돈을 많이 벌 때 내가 점점 많이 팔아야 되지 않아요. 내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그거를 복제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점점 잘 파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저렇게 돈을 버는데 지금도 이렇게 벌고 있어요. 평균 이거
잘못해가지고 올리면 큰일 나거든요.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뉴스킨 2018년도 또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 회원가입 없이도 카카오톡으로 주문할 수 있게 바뀌고 기존에 있던 월급 방식의 커미션 주면서 주급까지 추가되고요. 그리고 저는 다이아몬드라는 거는 내가 직접 분양한 프랜차이즈 8개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아예 블루다이아몬드 12개, 티멜레트 15개에서 아예 6명으로 바뀌어요. 속도를 빠르게 가겠다는 거예요, 회사가. 근데 세대들이 점점 빠른 거 원하고 간단한 거 원하고 이러니까 회사가 아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3가지 정도 바뀌면 회사가 다 바뀐 거예요, 사실. 안 그래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커미션 제일 많이 주는 걸로 아예 미국 경제잡지에서 나와요. 그게 회사의 목표였고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판매 회사 중에서 가장 높은 커미션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모든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커미션을 주겠다고 했어요. 뭐 에어비앤비나 뭐 우버나 이런 회사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회사들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커미션을 주겠다. 아예 우리가 반에서 1등 하는 걸로 목표하고 반에서 1등 했는데 정규 1등 하겠다고 목표 바꾼 거예요. 여러분한테 2018년은 똑같은 뉴스킨에서 더 많은 돈을 받아가는 해가 될 거예요. 2018년부터가.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자본 없이 자산 만드는 건 누구나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애들도 안다고. 조물주의 건물주. 중요한 건 자본이 지금 없으니까 내가 못 만드는데 자본 없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해요.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인데 돈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하는 거죠. 40년의 경제활동은 4년에 집중하는데 4년 있다가 대리되고 5년 있다가 과장되고 이런 게 없어요. 여기는. 내가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1년 반만 해도 결과를 내는 데가 뉴스킨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내는 거죠. 이걸 하고 어떻게 해요? 뉴스킨 사업자들이 빠른 경제적인 은퇴를 하죠. 은퇴하고 그냥 본인의 삶을 즐기는 거예요. 저거는 전문가가 한 얘기고 나한테 그럼 어떤 기준이냐. 여러분 뉴스킨을 만약에 선택하시게 되면 그걸로 돈을 얼마나 버실 거예요? 저는 3, 40년 이상 이걸로 돈을 벌려고 선택한 거거든요. 그럼 40년 후 회사가 남아있어야 돼요. 일단. 회사가 40년 후에 남아있을지 뭘로 보면 되냐면 그동안 얼마나 해왔는지 첫 번째. 해오면서 어떤 신용등급이나 어떤 대외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지가 사실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을지를 보여주겠죠. 그냥 뭐 2년 전에 생긴 회사가 우리 회사는 오래 갈 거라고 말하면 오래 가요. 그 회사가. 대우 망한 거 아시죠 여러분? 굴지의 대기업이 한순간에 망해요. 기업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봐야죠. 아 뉴스킨 30년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이렇게 잘 해왔고 매출이 어떻게 늘어났고 앞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받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신제품이 나와야죠. 지금 유행하는 벌꿀 화장품 갖고 언제 팔 거냐는 거예요. 지금 유행하는 어떤 뭐 소금 화장품 이런 거 언제까지 팔겠어요 그거. 40년 동안 계속 기술력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인지가 중요하겠죠. 그래 마케팅을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나도 그렇고 내 후배 사업자들도 그렇고. 40년 후에 시작해도 돈 버는 회사. 아까 얘기한 대로 무한대 회사 있죠? 먼저 한 사람이 많이 버는 그런 회사. 여기 40년 후에도 남아있을까요? 40년 후에 시작하면 돈 벌 수 있을까요? 4개월 후에 시작하는 사람 돈 벌 수 있을까요 거기? 알 수 없어요. 언제 끝물 탈지 모르거든요 거기. 나중에 시작해도 돈 벌 수 있는 회사여야지만이 여러분이 40년 후에도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40년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40년 후에 블루 다이아몬드라서 월에 4천만 원을 벌고 싶은데 내가 파는 양이 점점 늘어나서 그때 돼서 많이 팔아야 돼요. 앞으로 커미션 받고 뒤로 사직에서 다 빠지는 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죠. 내가 판매하고 필드에서 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고 내가 집중해서 해놓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걸 유지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그래도 여전히 별로 관심 없는 분이 있는 반면에 좀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 두 분들 특히나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분들한테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많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뉴스킨에서 100만 장자 되신 분, 그러니까 뉴스킨 12억 버신 분, 60억 버신 분, 120억 버신 분, 240억 버신 분 이런 분들조차도 처음 시작할 때는 나도 할 수 있을까? 이거 갖고 똑같이 시작한 거예요. 그게 왜 좋냐면 그렇게 시작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저희는 막 중간으로 뭐 얼마 내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저희도 다 처음에 혼자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혼자 시작하고 나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시작한 여러분들하고 너무 똑같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 도와주냐면 이거 여러분 외워야 된다 그러면 외울 수 있을까요?
영어 45자 스펠링인데 진폐증이라고 의학 용어인데요. 전 이거 외워요. 근데 여러분한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뉴스킨도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안 해본 일이니까 막 이제 선입견 깨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잘할 것 같진 않잖아요.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어떨까요? 전 이걸 나눠서 외우거든요. 8개로 나눠요. 단어를. 각자의 뜻이 있어요. 이걸 합치면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럼 훨씬 쉽게 외울 수 있거든요. 이걸 외우는 거랑 요거 외워서 붙이는 건 되게 다른 문제죠. 아래 건 해볼 만하지 않나요? 만약에 외워야 된다면? 근데 저희가 그런 거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나눠서 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괜찮은 일인지 앞에 강사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데 시간을 지금 더 쓰시길 원해요. 저는. 지금 당장 뭘 하는 것보다 내가 들은 얘기들이 진짜인지 내가 정말 이 일을 해볼 만한 건지를 잘 본인이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는 데 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해요. 먼저 사업을 하신 선배 사업자들의 경험을 존중하면 내가 시간을 아낄 수 있고요. 내가 팀을 만들 거기 때문에 내가 그 팀 각자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개성을 존중해주면 팀은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힘으로 커져요. 각자가 가진 장점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지만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몇 명이 성공하는 건가 보다. 이러는 순간 아예 남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뉴스킨 지금 강의 만약에 12명의 강사를 다 듣고 뉴스킨을 시작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첫 번째로 나 뉴스킨 알아봤어. 근데 아니야. 다음에 누군가가 다른 회사를 여러분한테 권해도 옛날에 나 뉴스킨 가봤는데 다 알아봤는데 난 안 맞아. 이러면서 기회를 완전히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보셨죠? 지금 이 와중에도 저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12명 강사한테 강의를 들으시고 창업스쿨 지나가시면서 반드시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고 그 사실 확인 부분들을 빼먹지 마세요. 그걸 안 해놓고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그걸 발목이 잡혀요. 그래서 맞는 거 틀리는 거 잘 구분하시고 객관적인 기준 갖고 판단하시고 12명 강사한테 저 사람 어떻게 성공했지? 저렇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노하우를 얻어가시는 그런 시간을 쓰시면 더 좋은 시간 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